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 있죠. 아, 손흥민이 더 공격 포인트 많이 넣었으면 그럼 득점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축구를 할 때는 한 선수에게 볼이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잘해서 팀이 이기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슈팅을 되게 많이 때릴 겁니다. 어제 로얄 봐. 월클이잖아 완전히 하는 거. 이번 시즌이야말로 손흥민을 당연히 응원 많이 하시겠지만 손흥민 플러스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네, 이렇게 중요하죠. 달라지네, 이런 당연히. 결과를 끄집어내네. 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토트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이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 45분을 또 소화를 했습니다. 어제 뭐 오프사이드였지만 헤더골도 좀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 움직임은 두 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직 더 필요하다, 시간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 뭐 당연히 첫 경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했던 건 메디슨과 우도기, 네. 요 선수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주느냐. 어허. 요건데 요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좀 맞추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후반전에 나왔던 로셀소, 레길론, 페리치 저 왼쪽 조합과 전반전에 나왔던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 요 왼쪽 조합이 비교를 해보면 예. 후반전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프리시즌 경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호흡을 맞추는 패턴들이 좀 필요하겠더라. 네. 조금 이제 같이 조화를 맞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토트넘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의 축구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네. 예. 지난번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도 그랬고 이번 라이언시티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지금 저희 제작팀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의 지금 그래픽으로 좀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측면 선수들이 최대한 넓게 벌리면서 3선 미들 혹은 후반전에는 막 센터백인 탄강가까지도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가운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쪽에서 상당히 많이 벌려 들어오고 대신에 저 박스 안에, 원래 우리가 지난 시즌 혹은 뭐 그 전 시즌에 토트넘을 생각하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선수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기였더라? 되게 BBC인가에서도 한번 분석을 할 때 박스 안에 들어갔던 그날 토트넘의 공격수의 숫자가 네. 케인이 뭐 3번인가? 이렇게 끝난 경기도 있었다. 막 볼을 터치한 게 박스 안에서. 이 정도로 굉장히 막 혹독하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이 그림 봐요. 맞네. 많이 들어가 있네. 지금 사르가 저기 들어가 있고, 메디슨은 뭐 당연하고 포로 뭐 다 들어가서 박스에서 4명 5명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에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 축구를 하더라. 그래서 몇 가지의 어떤 그렇게 특징들,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상당히 잘 싸우더라. 네. 어제도 슈팅이 30개가 넘었죠. 그쵸. 지난번 웨스트햄과 경기 때도 30개가 넘었어요. 그쵸, 엄청 때렸지. 아무래도 뭐 상대였던 만큼 정말 좀 마음 편히 좀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장 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컵백이 자주 올라온다. 네네. 이게 이제 과거에 있는 콘테 감독이 계속 약간 높은 크로스 위주로 경기를 했다면 뭐 득점이 나오는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을 봐도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네. 땅볼로 깔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일단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좀 궁금한데, 지금 우리 달수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박스 안쪽에서 공간이 나면 그 침투해서 또 때리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약간 공격의 찬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라인이 되게 높은 축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도기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계속 침투하려고 하고 손흥민하고 계속 좀 뭔가 자리를 바꿔주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요게 이제 호흡만 잘 맞으면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도 공간이 많이 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메디슨이 이제 뭐 종종 이제 동선이 좀 안 맞고 겹치고 이제 슈팅할 때 손흥민이 접고 들어오는데 메디슨도 접고 들어오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경기를 보시면 메디슨과 손흥민이 이제 아직은 동선이 안 잡혀 있는데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손흥민이 뛰어가고 메디슨의 패스 이런 장면이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손흥민이 침투할 때 좋은 질의 패스가 들어오고 거기서 손흥민이 마무리. 네. 이런 장면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선수를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놓고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의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 있죠. 아, 손흥민이 더 공격 포인트 많이 넣었으면 그럼. 득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런 축구를 할 때는 한 선수에게 볼이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스트라이커에 집중되는 경기가 아니잖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침투시켜 놓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잘해서 팀이 이기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러죠. 나도 어제 중계하면서도 우스갯소리는 뭐 저 제임스 매디슨 너무 슈팅 욕심 안 해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슈팅을 되게 많이 때릴 겁니다. 어제 로얄 봐. 월클이잖아 완전히 하는 거. 막 포로 이런 친구도 뭐 사르까지 올라가고 난리 나잖아요 어제. 네. 저렇게 미드필더들 다 전진해서 플레이하고 이럴 때는 많은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골고루 득점과 포인트를 올려서 팀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이번 시즌. 그래서 포인트를 이번 시즌이야말로 손흥민을 당연히 응원 많이 하시겠지만 손흥민 플러스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네, 이렇게 중요하죠. 달라지네, 이런 당연히. 결과를 끄집어내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맞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시즌을 보면 기대되는 포인트는 좀 있는데 확실히 프리시즌의 경기 일정이 살짝 좀 아쉬워요. 좀 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웨스트햄 경기 다음에 원래 레스터와 태국에서 하려는 경기가 비가 많이 내려서 그쵸. 취소됐죠. 네. 어제 했던 라이언시티와의 경기도 원래는 로마와 매치업이 됐다가 로마가 아시아 투어가 꽉이 나면서 라이언시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라이언시티를 상대로 해서 5골 때려놓고 좋았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도 하시잖아. 에이, 상대가라도 라이언시티가 좀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아니 라이언시티는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강한 상대, 원래 로마랑 싸우기로 했던 것처럼 요런, 그러니까 좀 일정이 한두 경기가 이렇게 빠그러지거나 혹은 상대가 바뀌거나. 네. 이제 그 토트넘이 경기가 좀 한참 뒤에 하나 있죠. 물론 그 뭐 평가전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 비공개 네. 잡혀있는 공식 경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리시즌의 일정이 살짝 좀 아쉽다. 네.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어쨌든 케인 사가가 늘어지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오케이 남아서 다음 시즌 간다. 아니야 그럼 빨리 나가고 대체 선수 빨리 데려와. 이 지금 정비로 집중해야 돼. 약간 조금 늘어지면서 우리 어제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저는 케인이 그렇게 플레이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자기도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이게 내가 남는 거야. 민행 그쵸, 독일로 그쵸. 가야 되는 거야. 뒤숭숭하지, 그냥. 뒤숭숭하죠. 팀도 뒤숭숭한 거야.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태워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약간 떠 있다 보면 뭔가 플레이 집중하기가 어렵다고요. 네네. 맞아요. 이 상황이 늘어지는 건 사실 케인에게나 토트넘에게 좋은 게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인지 케인의 사과가 좀 빨리 마무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어제 좀 약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났는데 이렇게 경기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센터백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저렇게 다 올려놓고 지금 몇 명이야? 박스 근처까지 하면은 막 6명, 7명까지 올라오면 센터백 2명 남겨놓고 수비하겠다는 건데 여기 빨리 어쨌든 지금 뭐 탑서바나 반더벤이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센터백은 이 축구 하려면 무조건 영입하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하면은 일단 확실히 센터백 자원 빨리 영입하고 해리케인의 이적 사과가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라이언시티 경기 보면서도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통할까 싶은 게 있어요. 그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격적으로도 그렇지만 라이언시티가 어제 슈팅 딱 한 번이었거든요. 전반전에. 그 슈팅이 득점이잖아요. 그게 또 들어갔어. 깜짝 놀랐어. 웨스트햄 전하고 사실은 뭐 거의 비슷했어요. 공격하다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뺏긴 다음에 네네. 바로 역습에서 실점. 이 패턴이 이제 라이언시티한테도 먹혔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로 가면 당연히 그 상대 팀의 퀄리티도 엄청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이게 수비적으로 안 흔들리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들죠. 네. 자, 물론 뭐, 이제 라이언시티를 5대1로 대파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상대팀도 그렇고, 네. 뭐, 일정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제 뭐, 개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토트넘의 또 이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나 재밌을 것 같아. 답답한 것만 좀 없어도 얼마나 좋아. 신나잖아. 사실은 지난 시즌 좀 경기력이 너무 답답했잖아요. 네. 막 크로스 막 50 몇 개 올리고 막 그랬잖아. 재미는 있겠다. 네. 재밌어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또 승리로 기결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 같고. 네.